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해당 지역에 꼭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경기도나 인천, 서울에 두루 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당첨이 될 수 있는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했을 때 100% 우선 공급을 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로 진행이 되는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일정 비율들을 조정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비율별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그리고 추첨제 물량이 많은 아파트 분양 물량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댓글 오늘은 초역세권 덕계역 대광 로제비앙은 어떨까라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양 물량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사업명은 양주 회천지구 19블럭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주 회천지구라고 해서 양주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 쪽에, 외곽 쪽에 있는 신도시라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는 물량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세대수 같은 경우에 이제 84형하고 그리고 100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세대수는 424세대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세대수가 조금 작다는 것이 단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지고, 규모 같은 경우에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적인 측면을 본다면 일단은 1호선 덕계역이 있습니다. 이 1호선 덕계역 같은 경우에 그렇게 파급력이 있는 노선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이 덕계역하고 이 분양하는 대강 로제비앙 같은 경우에 초역세권에 입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다시피 역세권의 가치는 늘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초역세권이라고 하는 것이 최대의 장점으로 보여지고, 이제 중심 상업지구가 조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 상업지구하고 인접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생활 편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 덕계역 같은 경우에 지상철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하철에 대한 소음이, 지상철에 대한 소음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덕계역에 있는 대강 로제비앙의 분양 신청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현장에 가셔가지고 이 지상철의 소음을 반드시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인근에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입지를 하고 있고, 이제 덕계천이 흘러서 이제 환경 같은 경우도 우수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은 이제 덕정역에 GTX C 노선이 정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을 이제 통과를 했는데, 조금 이따 이 GTX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주 회천 신도시 같은 경우에 앞서서 이제 분양한 물량 같은 경우에 대방 노블랜드가 역세권의 입지에서 이제 분양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가 많이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가 얼마나 될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실제로. 다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도시이다 보니까 이제 공급 당첨자를 선정하는 비율들을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점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총평으로는 이 입지 같은 측면을 봤을 때 이 덕계역의 대강 로제비앙의 입지가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양주 신도시의 회천지구 중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입지에 속해 있는 아파트라고 보여지고, 초역세권의 아파트이면서 이제 향후에 GTX C 노선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덕계천이라든가 이렇게 학교 같은 경우도 도보권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두루 입지는 우수하다고, 회천지구 중에서는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GTX에 대한 부분을 빠뜨릴 수가 없어서 좀 살펴본다면,
이 덕계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호선이 운행 중이죠. 그리고 GTX-C 노선이 이 덕정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회정역하고 그리고 덕정역 두 정거장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GTX-C 노선의 정차역인 덕정역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덕정역을 이용을 하게 된다면 이제 의정부라든가 창동역, 그리고 강원대역, 청량리, 뭐 삼성역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GTX-C 노선이 기본계획 수립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음 달인 9월 달에 수립을 할 예정이었는데 연기가 됐어요. 그 이유는 지자체별 신설역을 이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인덕원역이라든가 의왕역, 왕십리역, 그리고 이 외에도 지자체에서 GTX-C 노선의 정차역들을 좀 증설시켜 달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들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이 이제 조금 연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아무래도 예정보다는 이 GTX-C 노선이 조금 딜레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2021년에 이 착공 예정이었던 GTX-C 노선의 연기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배치도가 좀 중요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이제 이쪽이 지상철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철이기 때문에 소음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단지 배치도를 본다면 이 지상철하고 가까운 곳에 공원이나 이런 놀이터를 배정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를 많이 배치를 하게 됐을 때 소음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서 제가 이제 자세히 보는 타입은 84B 타입 같은 경우에는 가장 멀리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철의 소음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84B 타입을 공략하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에 소음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100 타입 같은 경우에, 10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103동의 1호 라인, 이 1호 라인 같은 경우만 지상철하고 인접해 있고, 나머지 라인들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가장 넓은 평형이기 때문에 지상철하고 거리를 좀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100제곱미터나 84 타입의 청약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민감하지 않는 분들은 뭐 84 타입에 청약을 해도 무방할 것 같지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지상철하고 가까이 있으면은 이러한 아파트 분양 물량들을 선호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84A 타입보다는 100 타입이나 84B 타입에 청약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으로 이 단지 배치도를 봤을 때는 보여지고, 이제 덕계천하고의 그런 인접성으로 쾌적한 주거 벨트를 만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업지구가, 이 위쪽이 이제 상업지구인데 이 상업지구가 가까이 있으면은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업지구에 바로 붙어있는 이런 아파트 단지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음이 굉장히 많고, 상업지구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저녁까지, 늦게까지, 새벽까지 뭐 술을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이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인접하고 있는 단지보다는 한 블록 떨어져 있는 단지를 저는 이제 선호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물론 역하고의 거리는 멀겠죠. 그러면 장단점이 공존하는데 초역세권이라고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수한 아파트라고 보여지고, 상업시설하고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좀 소음에 대한 부분들은 단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배치도를 보신다면은 이제 84A형 같은 경우에 178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84 타입 같은 경우에 제가 중요시 보는 게 이제 알파룸이 있느냐를 보는데, 알파룸이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이제 디귿자 드레스룸으로 넓게 빠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팬트리 공간도 이쪽에 보면은 있기 때문에 구성 자체는 84A 타입이 구조가 잘 빠진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 두루 잘 빠진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여기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가벽을 철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예상하건대 이 방의 크기가 다소 좀 좁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합니다. 웬만하면 이런 가벽을 분리하는 그런 옵션들은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근데 방이 아무래도 좁게 배정이 돼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84B 타입 같은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세대수가 작아요. 56세대인데 좀 구조 자체가 언뜻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 조금 전에도 단지 배치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철의 소음하고의 그런 접근성이 멀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 84B 타입을 청약하시면 아마 지상철하고의 거리가 가장 멀리 떨어져서 있는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방 옆에 이제 알파룸 공간처럼 서재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드레스룸이 잘 구비가 되어 있고 방이 이제 2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팬트리 공간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구조는 잘 뽑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창이 전면창하고 측면창이 이렇게 2개로 나 있죠. 그래서 거실 같은 경우에 이렇게 3개가 나 있습니다. 전면 창들이. 그래서 굉장히 환기성이나 통풍성이 굉장히 우수할 것으로 보여져요. 전면창하고 측면창 같은 경우에는 한 2개 정도만 나는 게 보편적인데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구조가 좋지 않다고 보여지지만 84B 타입 같은 경우에도 평면이 우수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3개의 거실 창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좋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84B 타입도 우수한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덕계역 대강 로제비앙의 100제곱미터의 평면도도 보시겠는데요. 190세대로 이제 많은 세대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베이 형식으로 구조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알파룸 공간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 로제비앙 같은 경우에는 다 알파룸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방 4개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팬트리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드레스룸도 크게 구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보편적으로 이 주방 공간 같은 경우에도 좀 넓게 빠진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이쪽 부분에 팬트리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알파룸 공간이 조금 좁아 보이는 것은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대강 로제비앙 같은 경우에는 평면들이 대부분 다 우수하게 뽑아진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평면이 되더라도 이제 우수한 평면이기 때문에 청약 전략을 잘 짜셔가지고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순위 청약 자격 조건하고 당첨자 선정 방법을 간단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 해당 지역에 거주한다고 100%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지역인 이제 양주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신 분들한테 30%의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자한테 20%의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우선 배정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거주하신 분들한테 50%를 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양주시에 거주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도나 수도권에 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20% 50%의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우선 공급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지고 면적별 예치금을 예치하시면 되고 청약 통장은 24개월 이상 예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1주택자도 처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75%, 추첨제가 25%가 있습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첨제가 70%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추첨제 물량이 85제곱미터는 이제 25, 85제곱미터 이하는 25%,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는 70%의 추첨 물량이 있기 때문에 당첨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추첨제를 통해서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분양 일정은 이제 8월 31일에 특별 공급 신청이 있고요. 9월 1일에 1순위, 그리고 9월 2일에 2순위 청약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날짜에 맞는 것을 잘 파악하신 다음에 청약 홈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9월 8일 당첨자 발표일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덕계역 대강 로제비앙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간단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에 4억 1000만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84B 타입 같은 경우에는 4억 900만원, 그리고 100 타입의 같은 경우에는
4억 6천만 원으로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양했던 회천 대방 노블랜드 역세권의 입지죠. 이 회천 대방 노블랜드하고 분양가를 비교해 봤을 때 회천 대방 노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4억 2천만 원과 4억 2백만 원으로 분양가가 책정이 됐었는데 그렇게 분양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사 분양가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 아파트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나 수도권에 거주를 해도 당첨자의 그 우선 공급 배정 물량이 있기 때문에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100타입 같은 경우에는 70%의 추첨 물량이 있고 나머지 84타입 같은 경우에는 25%의 추첨 물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점이 낮고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경기 북부에 실거주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생활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청약 신청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역세권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향후 이 가격의 가치는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가점이 낮으신 분들, 그리고 경기 북부의 실거주 생활 여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 신도시권에서 이 정도의 분양 물량을 하는 아파트 가격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아파트 입지가 좋아서 추천을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실거주 요건을 강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타입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모두 평면이 좋습니다. 평면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평면을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고, 다만 지상철에 소음이 신경이 많이 쓰시는 분들은 84B타입과 100제곱미터의 타입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 가점이 만약에 낮다면은 아무래도 추천 물량이 많은 이 70%나 있는 이 100제곱미터의 물량도 많죠. 190세대나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신청하시는 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강 로제비앙 같은 경우에는 뭐 입지가 우수하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초역세권의 가치는 지니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GTX-C 노선이 이제 개발되게 되면은 그러한 수혜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초역세권의 상업시설들이 이제 개발이 되게 된다면 실거주 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은 덕계역에서 분양을 하는 대강 로제비앙에 대한 분양 정보를 제가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많이 오르는 분양 가격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추첨제 물량들이 많은, 그리고 초역세권의 물량들이 어떻게 보면은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전에 회천 신도시에서 했던 대방 노블랜드 같은 경우에도 가점이 뭐 17점 뭐 이런 분들도 추첨을 통해서 많이 당첨이 됐거든요. 제 영상들을 보고. 그런데 그만큼의 역세권이기 때문에 가치는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가점이 낮으신 분들이라면 이 물량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드시 지상철하고의 거리하고 소음에 대한 부분들을 꼭 가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